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투입 과연 실현될까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역 주민들에게 어제 저녁 7시까지 대피하라고 거듭 통보하면서 곧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시작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미 국무장관이 아랍 주요 국가 지도자를 만난 뒤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조만간 이스라엘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잇따라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에 나서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칫 중동 전역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4,000명이 넘게 희생됐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은 없어야겠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이 이번에는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로 논란 중이죠. 의정부는 화물 물류단지 조성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양보했는데 항공 물류단지 핵심인 화물터미널이 군위군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군위군의 입장은 강경한데요. 의성이 지역구죠.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충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상북도의회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입니다. 네, 지금 의성 주민들 우려와 또 원성이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화물터미널 이전 없는 신공항 건설은 빈 껍데기다라는 주장인데, 자, 최근 의원님께서도 이제 도의회에서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불통 행태와 경상북도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예. 그간 공항이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의성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항공물류 정비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만 바라보고 공동합의문에 동의하였으며, 공동합의문의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구시는 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의성군, 경북도와 제대로 된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설 배치를 결정하였고, 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였으며, 이는 공동합의문 정신을 위반하고 지자체 간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대구시의 일방적 행위에도 경북도는 소극적 행동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향후 경북과 의성에
아무런 경제 실익이 없는 공항이 이전될까 우려됩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항공 물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화물 터미널이 의성에 배치되도록 대구시의 불통 행태에 맞서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 자, 항공 물류 정비산업단지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공동 합의문에 동의를 해줬는데 의정부가 협의 하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지금 결정했다. 경상북도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너무 소극 행정이다. 이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성 군민들 상당히 지금 격앙된 분위기인데 지금 군민들 입장하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지난 10월 6일 금요일 의성 군민 체육대회 날이었는데 이날 1만여 군민이 모인 자리에서 신공항 상여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가도 행전을 벌여 400여 명의 이장님들이 모두 상복을 입으시고 군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1.5km를 행진하였습니다. 예. 이날 박정대 의성군 이전지원회 위원장님께서 1만 군민 앞에서 협치 없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독주를 규탄하고 의성 군민과 약속한 공동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하라. 동네 공항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신공항을 건설하라. 이런 결의문을 외쳤습니다. 예. 이는 전 국민의 뜻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의성 국민들은 그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인구 소멸 극복이라는 희망을 갖고 지금껏 참고 기다려왔으나 국토부 사전 타당성 발표 결과 화물터미널 배치를 보고 큰 상실과 배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성 국민은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크게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렇게 신공항 상여 퍼포먼스까지 연출하는 이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의성이. 자, 화물 터미널을 포함한 항공 물류 단지가 의성으로 반드시 와야 한다. 의성 국민들 이거 하나만 바라봤다 이건데요. 자, 그렇죠. 다시 한번 좀 그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수많은 갈등 속에서 군의군의 신공항 이전의 핵심 시설인 민간공항 터미널과 영해관사 등이 편중되게 배치되었으나 의성군은 항공물류 정비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만 바라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합의문에 동의하였습니다. 항공물류는 화물을 운송, 보관, 선별, 가공, 포장, 통관, 검역 등을 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핵심이며 다수 항공물류 전문가들과 현직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항공물류 성공은 기업 유치이며 기업은 돈에 움직입니다.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간격을 최소화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해외 물류항공고 사례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성군과 협의가 무산되면 의성군수가 이미 선언한 유치 포기서를 받아서라도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또 심지어 현재 그 공동 유치지죠. 군의소보 의성 비안 이 합동 유치가 취소되고 그냥 원래 단일안이었죠. 그 공항이 군의의 우보로 가면 이거 도로 철도 건설비도 줄일 수 있다. 국비 최소 2조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대구시장은 이전 부지 선정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보로 유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되며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서 대구시가 2014년 5월 30일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 건의서에 대한 철회 요청부터 선행되어야 하며 이전 부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 투표에 의해서 수기형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된 이전 부지를 합당한 명분도 없이 뒤집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뒤집을 권한 자체가 없다. 대구시장에게. 그리고 다시 선정 절차 거친다 그러면 10년 또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오래 걸리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현재 의성군에서는 공동 합의문 이행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 공동 합의문에 명확한 이 화물터미널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성군은 유치가 결정되고 난 후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 시설 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예. 그동안 대구시는 군사시설, 즉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핑계만 대었으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공동 합의문 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자, 이렇게 갈등 해결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 이 경상북도의 노력이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경상북도에 예. 요구하고 싶으신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예, 국토부 사타 용역 결과 발표 후 화물터미널 없는 물류단지에 대해서 의성 군민들은 경북도의 소극적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예. 2020년 8월 통합신공항 건설 합의 당시 의성군과 협의 추진한다고 해놓고 시설 배치에 주도권을 쥔 대구시가 물류단지와 4.6km 떨어진 곳에 화물터미널을 배치하는 등 일방적 결정을 할 때 경북도가 손을 놓고 실효성 없는 각종 용역만 추진해서 현재 상황으로 번졌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예. 공항 추진에 있어서 경북도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며 앞으로 제대로 된 경제물류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공항 이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경북도가 개입해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예. 대구 경북의 100년 대결을 위해서 22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방안과 시행 가능한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공감하는 내실 있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경상북도에 요구를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오늘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경상북도의 그 대안이 화물 터미널을 2개 이상 복수로 유치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대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두 군데 한다는 것은 그 화물 터미널이 발전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해야 그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너무 분산되니까 두 군데 이상을 하면 화물 터미널 이 발전을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대구시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구시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고심과 주민 간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비안소보로 이전 확정한 만큼 의성군이 주민의 피땀과 순간 뜻이 모인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 합의문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군공항 중심의 동네 공항이 아닌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중남부권 중추공항,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경제물류공항이라는 확고한 비전 아래 제대로 된 공항 이전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하루빨리 좀 어떤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의성군의 입장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화물터미널이 군인이 와서는 안 된다. 화물터미널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경상북도 의회 이충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한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9초 지나고 있네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며칠 전에 13일에 서울대 대학원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이고. 그 이유가 공부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서울대 대학원생이요? 네네.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이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저도 이제 기사를 좀 봤더니 작년 4월에도 대학원생이 시험 문제가 이제 잘 안 풀린다,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 이렇게 그래요. 그랬더니 4년 전에는 서울시내 어느 전문 대학원생이 하루에 2번 자살 시도 끝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한 번 자살하는 걸 막았는데 또 다시 재시도해가지고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 미래의 연구자들인 대학원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네. 공부할 대로 다 한 거잖아요. 대학원생 정도면 고등학생, 초중고 12년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에도 가고, 대학 공부도 다 마치고 대학원까지 갔는데, 공부가 저는 힘들다고. 대학에 몸담은 입장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늘 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렇게 생활 함께 하시니까 그 누구보다 그 생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대학원생들 삶이 그렇게나 많이 힘든가요? 되게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힘든지는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원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만 설명을 하면은 이 전문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석사 학위, 박사 학위를 이제 수여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대학원생은 초보 연구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학위 취득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 스터디라는 말 자체가 공부한다는 말 자체가 온 몸을 힘을 다 소진할 정도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요? 그 어원이 온 힘을 다 써야 된다. 스터디가. 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말의 공부도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도상으로 석박사를 이제 다 하려면 최소한 5년은 걸려요. 아주 빨라야, 그렇죠? 최단 기간이 5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2배, 뭐 그 이상도 걸리니까 사실은 대학을 마치면 20대 중반인데 여기서 10년을 한다 그러면 30대 중반까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사회적 성취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지금 많이 이제 짓눌려 있죠. 그런 게 현재의 대학원생입니다. 참. 이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된다면. 그러면 참고 견딜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최소한 5년 석박사 취득.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독일 유학을 또 오래 하셔가지고 교수님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으셨나요, 혹시? 저는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뭐 해외 유학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저나 뭐 대동소이하게 오래 걸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야마다 천천히 있지만은 오래 걸리는 분들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공부합니다. 예. 제가 얼핏 들었는데 독일에서 박사학위 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거는 약간의 좀 선입견이 있는 그런 진술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학원생 하면은 정말 대학원생이 이게 뭐 학생이기도 하고 연구자기도 하고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게 어떤 지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지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본인 스스로도 연구자 스스로도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원 가서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겠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게 되면은 학생도 가르치고 또는 지도도 해야 되고 집단 연구 프로젝트도 하고 뭐 또 지도 교수 뭐 챙기고 이러면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뭐 시간에 쫓기고 나는 지금 내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불안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럴 때 국가가 이 학문 후속 세대들을 확실하게 좀 지원을 해주면 그냥 연구도 뭐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게 매우 부족하다는 게 지금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도적인 건데 좀 폐쇄적인 지도 방식이 우리 대학원에서 좀 만연해 있어요. 폐쇄적인 지도 방식. 그래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건데 교수 갑질, 대학원생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 복사 노예. 대학원 하면서 뭐 8만 장을 복사했다는 그런 대학원생의 증언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공부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도 큰데 뭔가 잡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불안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이런 경계에 있으면서 이제 그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깨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오래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씀 들으니까 대학원생들 얼마나 또 힘들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교수 갑질 문제도 또 교수로서 교수 갑질 문제도 또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우리 안상준 교수님은 뭐 갑질 이런 거 없으시죠? 대학원생들.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뭐 절대 없으리라고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대학원생들 많은데 지금 대학원생들의 정신 건강이 아주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많은 대학원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에너지가 소진돼 있다는 게 몇몇 그 통계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2년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 한 10년 전이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무슨 보고서를 냈는데 서울대 대학원생의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요. 최고의 대학원이라는 서울대 대학원생이 5분의 1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리고 10년 뒤에 작년이죠. 서울대 대학원생 인권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응답자 5명 중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서울대의 전체적인 10년 동안의 분위기고 저는 이제 한때 또 문제가 됐던 대학이 카이스트인데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이공계 인재들이 간다고 하는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2011년부터 5년 동안 9명의 대학원생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 얼마나 지금 학생들이 힘들은지 요 한 대학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라고 이 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원들 아닙니까? 서울대 대학원, 카이스트에서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죠. 이거는. 당연하죠. 이렇게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들이 많았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좀 조사해 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학원생들의 삶이 그렇다면 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우리 정부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 공부 힘드냐? 뭐 그만둬, 때려쳐 이렇게 얘기하겠죠. 쉽게 말하죠, 남들은. 네. 근데 자기는 인생 걸고 그걸 시작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만둬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너 회사 들어갔잖아. 그 회사 힘들면 바로 때려치냐? 안 그렇잖아요. 예. 왜? 자기 생계가 걸리고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그럼요. 예. 대학원생도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걸고 뭔가 했는데. 그래서 재밌는 그 특집 기사가 한 번 있었는데 2년 전에 중앙대 대학원 신문에서 대학원생의 정신건강이라는 특집 시리즈를 다룬 게 있어요. 예. 거기 이제 마지막 편에 어느 정신의학자 분이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서 3가지를 권고를 했어요. 3가지요? 예. 네, 정신건강을 지키면서 대학원생을 하는 요령. 그러면서 첫 번째, 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 교수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든지 어떤 그 타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이런 분위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위험하죠. 그렇죠. 이제 이런 데서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분이 증권 거래에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잘해야 된다. 손절을 잘해야 된다.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그만둘 각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정신 건강을 돌보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 3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뒤따라야 됩니다. 국가의 지원. 공부를 하려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따라줘야 되고 그렇죠. 또 제도적으로 그들의 법적 지위와 또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예. 뭐 해외 사례는 뭐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있는데 1999년부터 지금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대학원생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면 24시간 이제 위기 상담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장치를 해서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또 그 바로 직전해 98년도에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자살을 하는 게 계기가 돼서 이런 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부하는 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소모적인 행위죠. 특히나 뭐 마음 편히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데 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뭐 이런 거 또 뭐 취업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게 또 더해지면은 정말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사회 나가서 벌써 취업해서 돈 잘 벌고 정착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연구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아까 그 권고 첫 번째가 나 자신의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뭐 대학원생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만의 기준, 그러니까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는 다 들어줘.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뭐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부도 끌려가고 모든 삶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 말씀 좀 들어볼까요? 사실 대학원생은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의 차세대 연구자들인데 이들이 없으면 기초학문도 없고 기술 개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고 나갈 인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위협받는다는 건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국가에 좀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서
학업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 제도적 지원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가능한 한 적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지원하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연구 성과도 내고 연구 환경도 개선하는 이런 좀 긴 호흡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대학원생들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근에 왜 이슈가 됐던 왜 정부의 그 R&D 예산 삭감 있잖아요. 이것도 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좀 IMF 때도 삭감을 안 했었던 그 예산인데 대폭 삭감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걸 다뤘기 때문에 오늘 언급을 안 했는데 이거 진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실제로 어제 어느 모 방송사에서 그 R&D 문제를 다뤘는데 거기 직접 당사자들 대학원생들이 나와가지고 증언하기를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저 줄 연구비가 없으니까 빨리 졸업하라고 그렇게 지금 증언이 나와서 저도 정말 서글펐습니다. 아니 근데 줄일 때 줄이더라도 이게 뭐 정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실한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서 줄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의 자세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면이. 작년 7월에는 과학기술을 비롯해서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경축사에서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기억합니다. 올해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게 R&D 삭감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준비되지 않은 우리 연구자 전체가 지금 완전히 속된 말로 멘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R&D 예산도 그렇고 뭐 민생보다는 이념을 우선시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